미국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안 해도 삼성이나 현대나 뭐 LG나 이런 회사들이 다 미국으로 갔을 거예요. 가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뭐 대기업들이 삼성이 됐든 뭐 현대자동차가 됐든 어떻습니까? 뭐 형식적으로는 이전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이제 중국하고 패권 싸움을 하면서 첨단 기술이나 첨단 어떤 그 제품들이나 어떤 것들, 어떤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망을 미국에 다 집중시키겠다. 미국 자체 중국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타격이 없도록 미국에 집중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뭐 이른바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IRA법 뭐 이런 것들 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가지고 미국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안 해도 삼성이나 현대나 그 뭐 LG나 이런 회사들이 다 미국으로 갔을 거예요. 가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첫째는 이제 중국하고 갈등이 심해지면은 북한이 중국에 이제 장기 말이 된다 이거예요. 장기 말이 되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만약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데가 어디냐, 공격할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런 첨단 공장들이다 이거예요. 첨단 기업. 그러면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한국의 대기업들이 그런 거 모르겠냐 이거예요. 다 알죠. 그다음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시비 당하고 뭐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예전에는 정경관은 유착해가지고 차떼기네 뭐네 막 재벌들 두드러 패고 해도 할 말이 없었다 이거예요, 재벌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이제 따가운 여론의 비판들이 직면하고 그다음에 이미 그런 걸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걸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런 재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엄청난 투자를 감행을 했고 그 투자를 감행한 결과 지금은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로 성장을 했다 이거 일부 대기업들이 옛날형의 재벌 정경관의 유착에 기반한 재벌형 이른바 기업에서 이제는 그런 유착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래서 차떼기고 뭐고 일체 끊어버리고 이제 그야말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런 형태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 대기업 입장에서 일단 북한 내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은 대부분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철수를 했잖아요. 중국 시장에서. 물론 다시 뭐 이렇게 이제 뭐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철수를 했다 이거예요. 그게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지금 똑같은 상황을 독일이 당하고 있대. 중국한테. 똑같은 상황을. 독일 경제가 휘청거리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가.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일본도 중국 시장에 독일 자동차 있는데 한국은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좀 많이 가서 유통까지도 가서 철수를 대부분 다 이제 했잖아요. 근데 뭐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뭐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중국 우리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뭐 월마트나 이런 외국 뭐 또는 뭐 옛날 자동차도 전부 이렇게 외국 외자 합작으로 들어왔다가 우리가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다 이제 나갔잖아요 다시. 그리고 저는 중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하려고 할 거고 그렇게 했고 거기에서 한국 기업이 어떤 그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국에서 뭐 밀려나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또 부분도 있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미중 패권으로 해서 싹 밀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전쟁 위험도 높아지고, 그러면 한국의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분산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위험을. 그렇잖아요. 그럼 분산을 하려면 뭡니까? 생산 기지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거죠. 가장,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대기업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뭡니까? 가장 시장이 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업적인 면에서도 간섭이 없고 하는 그런데, 사업하기 가장 좋은데, 미국 시장이죠. 당연히 미국으로 가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IRA법, 인터넷 감축법에서 보조금 없었다고 해도 투자를 해서 거기서 하겠다라고 많이 가려고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그걸 포장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공장만 간 게 아니라 연구개발 거점까지도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이 간다기보다는 거기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그쪽에서 연구개발이 계속 가능해서 계속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이제 이야기 있었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의사들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파업하고 하는 것,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른바 의사들에 대한 경제적인 과대한 프리미엄, 평균 연봉이 OECD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 연수가 가장 높은 그런 상태에서는 누구라도 다 의사 되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제일 똑똑한 사람 순서대로. 근데 지금 세계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지금 그 스마트 혁명, IT 혁명, AI 혁명, IT 혁명, 스마트 혁명, AI 혁명 이른바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봤을 때 이미
스마트 혁명까지는 그래도 한국이 미국을 어느 정도 따라붙어서 왔다 이거예요. 근데 AI 혁명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벌어진다 이거예요, 미국하고. 뭐 이렇게 AI 관련한 반도체,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래서 미국 이제 뭐 TSMC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엔비디아라든지 이런데 대만 기업들하고 이렇게 확 격차가 벌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미국으로부터도 추격을 받고 있고 뭐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그런 점에서 그 한국 국내에서 뭔가 과거 그 스마트 혁명에 선도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투자를 했던 리스크 테이킹을 했던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하기는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그런 걸 하기가. 전부 해외 투자, 유럽 투자 이런 거 한다. 예를 들어서 방산이 뜨잖아요. K 방산이 뭐 해가지고 뭐 자주포네, 뭐 탱크네, 뭐 비행 전투기네 이런 거 뜨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도 이제 북한하고 대치 관계에서 계속 국방력이나 이런 그 이렇게 방산 같은 기술 개발을 계속 강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전쟁 없는 평화 시대를 이렇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방산들이 많이 이제 무너졌죠, 붕괴됐죠. 그래서 득을 좀 어부지리를 한다, 아까 득을 본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방산 기업 같은 경우도 방산 기업이 그 세계 시장에서 그 수주를 하는 그 특징이 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술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 투자, 현지 생산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행이 세웠을 때 현지 있어야지 조달이 조용히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한국에서 그 많은 수요를 다 공장을 증설해갖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갖고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 팔았을 때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팔리고 난 다음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하죠? 쫄딱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거예요. 이 방산기업이. 현지 생산으로 국가, 그 수출하는 국가한테 투자해서 니네들 거기서 생산해. 과잉 생산을 미리 막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여기서 또 엄청나게 증설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수출해야 돼요. 팔 때는 좋지만 안 팔릴 때는 완전히 쫄딱 망해버려요. 그게 지금 먹히고 있는 거죠. 양수겸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수겸장을. 현지 그 국가한테 거기다 니네들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기술 이전해 줄 테니까 거기서 생산해. 처음에는 우리가 좀 보내줄게. 수출해 줄게. 우리는 거기서 로열티 따먹고 지도료 따먹고 수수료 좀 따먹고 할 테니까. 그런 전략이에요. 그게 미국이나 유럽 그 방산기업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이렇게 다 그래. 다. 폴란드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현지 생산 가는 거예요. 핵심적인 부품이나 이런 것들만 여기서 생산해서 이제 준다든지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나요? 지금 방산에 이제 호황이니까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 그쪽에서 이제 생산들이 시작되면은 여기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전략인 거예요. 그 충격을. 근데 벌써 이제 그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어떻나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미 중단돼 버렸죠. 국내 투자가 아산 탕정이나 평택이나 평택의 반도체 단지 어마어마하게 투자한다고 했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지금 중단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다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그 이상을 여기다가 투자를 해보면 어디다 팔 거예요? 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다 폭락하잖아요. 그쪽 동네가 집값이고 상가고 뭐고 간에 무슨 그 오피스 빌딩이고 뭐 다 지금 통통 지금 공사도 하다가 중단해갖고 지금 한참 공사할 때 한 10분 1까지 줄었다고 그래요. 그쪽에 그 지식산업센터 어마어마하게 지었잖아요. 그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 AI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전략적인 분기점이 있는데 이런 그 전략적인 변화, 구조적인 변화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데가 국내 투자를 확 그렇게 줄이지 않을 수가 없게 돼서 미국의 투자만큼 국내에 어딘가에서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투자하겠다고 한 데서 국내에서 줄이는 거예요. 다른 해외에서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한 거고 그쪽 시장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내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투자가 안 되면 안 된 만큼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도 안 생기고 또 시너지 효과가 안 나죠. 기술 개발되는 혁신에 있어서도 그만큼 이렇게 약화되죠. 국내에서 그런 투자들이 연구 개발을 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산 그 베이스를 갖추면서 연구 개발도 하고 해서 그것들이 실제 옆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커지는 거지. 미국으로 간 것은 완전 거의 독립적인 형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연구 개발 센터 거점까지 만들어서 그쪽에서 전문 인력도 다 스카우트하고 대학하고 제휴하고 이른바 한국에서 했던 모델을 그대로 가서 미국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삼성이야 한국에서 전쟁 나도 미국이나 이런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해놨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한국은 다 깨지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투자를 안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상거고 주식사업에서 다 때려 지어놨는데 지금 난리잖아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거기서도 파생되는 기타 온갖 일자리나 부가가치 창출이나 이른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미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한국이 지금 이렇게 세계 다른 나라 봤을 때 제일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문화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과거에 투자했던 것의 과실을 지금 따먹고 있는 상태인 거죠.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거, 없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 밖으로 나가고 있고 방산도 그렇고 웬만한 주력 산업들도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한국에서 생산해서 매출 올리나 미국에서 생산해서 매출 올리나 유럽에서 생산해서 매출 올리나 기업 입장에서는 세계적으로는 성장한다 이거예요. 성장하지만 한국 경제 자체는 쪼그라들죠.